이렌텍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첫날에 좀 독특하고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샘플이 발견이 됐습니다. 매출이 30.6%, 영업이익은 60.7%가 감소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반증을 위한 변론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역할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내용이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표준적 예제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론적인 특성은 우수한데 구현하는 게 힘들었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론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해 줬다. 이현욱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투과전자현미경 분석법 선구자의 말입니다. 이것이 스루풋 회계의 공감을 충분히 죄송합니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을 배운다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칙과 이론은 그것의 표준적인 예제가 없다면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의 그 스루풋 회계 분석은 표준적인 예제를 제가 만들어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스루풋 회계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서 철수한 매출 1조 원 이렌텍 용인의 새둥지,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렌텍이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하나 철수를 해서 장수성 순영의 공장을 철수해서 국내에 이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남사업 완장 산업단지 신공장을 착공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0.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2% 줄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줄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1.3% 감소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7.7% 증가해서 결과 영업이익은 2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1%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이렌텍의 주요 제품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로 삼성 SDI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에 현지 법인이 있는데 이제 중국 공장을 철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건으로 해서 요 위에 말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의구심이 들어서 끝까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또 한 사례라고 또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5.2% 매출 감소액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6.9%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반대로 5.5%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3.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25억 8,100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1억 4,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 및 수주사항 주석에 연결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배터리 팩의 경우 유상사급이라고 됐어요. 유상사급이란 것은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다는 건지 아니면은 금액이 표시된 거로 온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상사급으로 공급받는 리튬 이온셀 등의 매입액을 차감한, 그러니까 이제 매입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매입 처리는 한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연결 매출에는 일부 종속기업들의 영업을 중단 영업으로 분류해 차감했다. 중단 영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것은 제 수준으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TOE 생산성이 TOE 생산성의 개념을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임금 인상은 이 생산성 범위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어떨지 운영비용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좀 말씀드릴게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제품과 제공품인데 13억 8,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요 감소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좀 나온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조직에 있을 때 이 사급자재를 거래처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해가지고 유상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고 금액으로 표시가 된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매출액이 10만 원이라면은 유상 사급자재가 사급 원재료가 5만 원이라면은 그걸 뺀 5만 원만 순액만 매출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별도 수불 관리를 해서 표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주장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모든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기말 재고만 다들 표시를 하고 있는데 위에 내용대로 이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면서 처음부터 주장하듯이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으로 공시해야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원재료에 별도로 사급 원재료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현한 금액이 매우 큰 것이 이례적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본인들이 직접 구매한 게 되겠죠.
이게 25.3% 감소했고, 그 1번과 A와 B를 더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35.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3.9%가 증가했습니다. 요것도 그 운영비용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21.7%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꼭 4.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4.7%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라도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고서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좀 변론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라면은 하는 건데요. 재고자산 명세에서 나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이 비성분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사용액 그대로 그거는 가져오는데 회사가 공시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에서 이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명세에서 가져온 요거를 뺀 것을 유상사급 원재료라고 인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MC 매출원가 재료비 35.1%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비용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총 제조비용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이제 이 밑에 금액인데 이것은 이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계산한 거하고 나중에 일치를 합니다. 이 역산으로 나온 외부에 공시된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 그걸 감안해서 나온 금액이나 이 원재료 사용액 그다음에 유상사급 원재료 이거 금액에서 이 가공비를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변론을 제가 좀 미리 이렇게 해보고요. PQ 총 제조 비용이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233억 원이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생산 재료비의 차이인데 아까 이 수정한 것으로 대입을 하면은 그 차이액만큼 없어지는 게 되죠. 그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결국 변동 범위에서 원인이 나오는데 그게 사급 원재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하고요. 그래서 외부 감사에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 검증이 된다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PQ 총 지조 비용의 갭이 너무나 크고 2단계 또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동일한데 이것이 비성분 원재료의 사용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착상을 낸 거죠. 그것이 이제 사급 원재료가 들어간 게 아닌가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이렇게 이제 제가 추론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의문점은 삼성 SDI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냥 의구심만 내두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삼성 SDI 할 때는 그렇게 제가 결론을 냈는데 거의 유사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파고 들어봤습니다. 분명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앞에 비성분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일앤택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 무상으로 변론을 해주고 있네요, 진짜.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7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무려 106.5%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65명이 증가했고, 그런데 이 연간 평균 임금이 7,600만 원으로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입니다만은 전년도 1분기에는 4,420만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예상 금액이. 이렇게 어떻게 72%까지 임금을 인상시켜 줄 수 있는 거냐. 요거만큼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시에 임금을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임금을 올려줘서 직원들은 만세를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인가공비가 31.9% 감소했고요. 운반비는 무려 39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의 그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의 상승과 그 다음에 운반비의 이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재고가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고 매출원가가 회사에서 제시한 매출 원가로 하면은 이 회전율이 엄청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슬픈율은 거꾸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계획의 개연성 가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유상 사급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는 결론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이런 기업들이 모두가 다들 불투명합니다. 이게 언제 정상화돼서 투명화가 될지 저는 매우 궁금한데요. 뭔 그렇게 경쟁이 심해가지고 기업 영업 비밀인지, 방위 산업도 아니면서 왜 방위 산업으로 봐야 되나요? 국가 이 안보에 대한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국가가 방위 산업으로 지정을 했을 때 방위 업종이 돼서 영업 비밀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게 되네요. 생산성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자 부채를 좀 갚았습니다. 레버리지율이 29.2%로 떨어졌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은 0.9%로서 58.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뭐 좋아진 게 없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으로 경영 평가 지표를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인식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슬로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하락은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을 봤을 때도 하락은 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은 되는데 데이터로서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게 이제 공시의 한계고요. 기업에.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이 투명성에서 무죄를 증거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라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입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재고 흐름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법인은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변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거는 그 제시한 게 없고요. 원재료 주석 중에 지금 이 사급 유상 사급에 대한 그것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동기가 된 그런 내용들을 회사에서는 그 원재료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액 매출로 계상했다. 유상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액에서 그거를 공제해서 순액 매출로 인식을 했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매출은 순액으로 줄였다면 총 제조 비용은 반대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커져야 되는데 미리 줄어버렸으니까 반대로 그 제대로 영업이익을 내려면은 총 제조 비용은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크게 증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유상으로 들어왔으니까 매출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마진이 주니까 그 부분만큼 총 제조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그 결산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거의 그 원재료 쪽이나 제품 쪽에서도 그 고객사로부터 구매하는 리튬이온 셀 등을 사급 금액은 차감해서 매출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변론 전에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3천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은 한 97억 이익이 나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은 한 40억분이 안 남는다. 왜 그러냐? 재고가 2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큼 이익을 좀 내본다고 한다면은 매출 노력을 4.5%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135억 원 정도 하면은 95억 원 정도 그 사업 계획만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재고가 줄었었는데 연말까지 재고가 23% 반대로 증가한다면은 매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재고 23% 증가로 49억 남게 되어 있었는데 70억으로 이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노력을 안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원가회계의 또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매출 원가 자체도 그 갭이 230, 아까 이 사급, 이게 사급자재, 사급 원재료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런 큰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비성분에서 제가 조정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스루프스루 그 전망을 해보면은 한 4천억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가지고 예상을 하면은 4천억 하는데 그러면은 7,600 아니 그 76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노력을 해서 그 재고 회전율을 7회전 하는 거로 하면은 조금 그 매출이 증가해 가지고 그 영업이익은 한 8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원가 회계는 이게 어떤 그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원가 회계는 30만 원에
하는데 스루풋은 40만 원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 10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분명히 이 그 예측 로직이라는 게 실적에서 그냥 단순 4배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분석한 거하고 예측하고의 그 관계를 정리를 해 보면은 이 렌텍은 여기 그 재고 감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제 원가 회계는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의 감소로 하고 판매예가가 아까 낮게 나오게 돼 있죠. 3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반대적으로 스루풋은 이익이 아까 증가를 했었죠. 했는데 대부분 재고 회전율을 상승에 기인하게 되는데, 이렌텍의 경우는 재고 감소했음에도 회전율은 하락한 이상한 경우가 생겼는데, 이게 그럼 뭔가 원인을 우리는 밝혀야 되거든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그 사급 원재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이 전체 어떤 매출액에서 포션이 그 작다고 한다면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설명했듯이 주 거래선이 삼성 SDI고 50%가 넘는 그런 큰 비중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회전율도 그 하락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원가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죠. 순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 가정을 해서 제가 비성분을 수정해 가지고 생산 재료비를 늘렸어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는 한 39만 원 선으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 이 계획은 그 97억 원이 이익이 남는 건데, 재고가 그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 그 결산을 하면은 한 15억 분이 안 남는 거로 이렇게 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7% 정도 더 노력을 좀 또 증가시키면은 한 9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재고 이런 매출 노력을 추가하지 않고 재고만 23% 증가한다면은 매출액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7억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또 됩니다. 그만큼 매출 노력을 안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변동이 없어요. 그 44천억 정도 하는 거, 이 예측의 그 변화가 없습니다. 원가 회계는 3천억이었는데 3,900억으로 뛰었죠. 이렇게 그 변화가 됐듯이 됐지만은 원가 아니 스루프 회계는 있는 실적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한 4.5% 정도 더 올리자. 이렇게 되면은 그 한 매출액이 그 4,18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은 115억 정도 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거를 단가로 비교한다면은 이제 그 만 원뿐이 10만 원 차이가 났었는데 만 원 차이 나는 거로 현실적인 그런 조정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유상 사급이 있는 경우를 봤을 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 스루풋으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원가 회계를 이제는 우리가 부인을 하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복잡한 원가 회계를 하지 말고 단순한 스루풋 회계를 하자.
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12,050원으로서 750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168% 선으로 상승한 꼴입니다. 5% 이상 주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뭐 사모 투자라는 데서도 좀 크게 들어와 있네요. 이상 이렌텍을 분석하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농후했는데 이 유상사급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뭐 투명성을 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풀이를 해 봤습니다. 결국 어떤 매출 애누리를 당하는 성격이나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사급자재, 사급 원재료 금액을 공제를 하고 순 매출액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본 거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만은 유상사급이라는 게 실제 이 돈을 줬다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금액으로 표시가 돼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짜리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늘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할 때 그거만큼 공제해서 순매출액만 이 매출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매출 이익이 크게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준 거니까 그것이 이제 제조 원가에 그만큼 들어가야 정상적인 매출이익이 산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추론으로서 이렌텍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소 설명이 조금 어눌하고 그 다음에 좀 길게 걸렸습니다만은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한번 변론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기 전에 인건비 상승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는 의문점으로 남기고 갸우뚱하고, 물론 월급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